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하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2회 화학분석 기능사 CBT 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비극성 물질인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비극성 물질이라고 하면 물에는 녹지 않는 대칭 구조를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되겠죠. 자, 따라서 시험상에서 비극성 물질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6H6라는 벤젠이 있고요. 그리고 CH4, 그리고 CCl4. 이 물질들이 비극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되겠죠. 또 어떤 물질이 있어요? CO2. 이런 물질도. 그래서 라번. 여기서 몇 개를 알고 계시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유리하죠.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석회석의 분석치가 다음과 같다. 이 석회석 5톤에서 생성되는 CaO의 양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석회석을 이용을 해서 CaCO3라는 석회석을 이용을 해서 CaO를 만들어요. 그럼 CaO를 빼면 CO2가 나오겠죠? 자, 석회석 5톤을 썼으니까 질량 단위, 분자량을 쓰시면 됩니다. 석회석의 분자량은 100g이에요. 자, 왜 100g이죠? CaO 원자량이 40, 탄소의 원자량이 12, O의 원자량이 16짜리가 3개, 100g입니다. 자, 그리고 CaO의 분자량은 56이에요. 자, 왜 56이죠? CA가 40, O가 16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100g 대신에 100kg, 56kg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5톤이라고 그랬으니까 5 곱하기 10의 3은 kg이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석회석이 차지하는 값이 92%라는 거예요. 따라서 0.91을 해서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X값을 계산했을 때는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을 계산하면 2.58이 되겠죠. 2576이 되겠죠. 2576kg.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물질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죠?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산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과산화물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이원소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전이원소. 자, 전이원소는 모두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중금속 물질입니다. 다음에 녹는 점이 매우 높은 편이며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색깔을 띤 화합물이나 이온이 대부분이다. 반응성이 아주 강하며 모두 환원제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반응성이 약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라번이 정답. 그리고 5번 30%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것은 NaOH죠. 200g에 물 20g을 가해서 몇 %의 수산화나트륨이 되겠는가? 30%의 수산화나트륨용에 200g 있어요. 여기에서 물을 얼마만큼 더하느냐면 200g에 물 20g을 더했을 때의 X%를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0% 곱하기 200g 있어요. 그죠? 그러면 X% 곱하기 200 플러스 20g. 자, 이렇게 여러분들 비를 놓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X에 대한 값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X를 정리했을 때는 30% 곱하기 200 나누기 220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27.3%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등식을 성립을 시켜서 퍼센트를 계산하는 거죠. 30% 200g을 한 개로 놓고 여기에 X%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X%는 200g에 물 20g을 더한 값. 다시 말해서 희석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30%보다는 농도가 낮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Na 플러스 이온의 전자 배열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Na 플러스의 전자 배열을 나타냈을 때 Na가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11번인데 원자 번호는 전자수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 1이라는 것은 한 개를 줬어요. 그러면 Na의 전자수가 몇 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10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10개의 전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S 오비탈에는 몇 개가 들어가죠? 2개. 그래서 1s2, 2s2. 그리고 P 오비탈에는 몇 개가 들어가죠?
가득 찬 게 6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10개에서 4개를 빼면 나머지가 6개니까 가득 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물질과 그 분류가 알맞게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물이라는 것은 뭐죠? 화합물. 그리고 소금물은 균일 화합물. 그리고 산소는 화합물. 염화수소도 뭐가 되는 거죠? 불균일이 아니라 균일 화합물. 따라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산소는 한 개의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호돈소 물질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금물과 염화수소는 균일 화합물이 되고 물은 화합물이 되고 산소는 한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원소 물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8번 다음 중에서 3원자 분자가 아닌 것은 3원자라는 것은 3개의 원자로 구성된 거죠. 자, 아르곤은 1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답이죠. 오존은 O3니까 O 3개로 되어 있어요. 자, 물은 H2오니까 H 2개, 산소 1개. 이산화탄소는 탄소 1개, 산소 2개. 따라서 3원자가 아닌 것은 가번이 정답. 그리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탄소 화물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서 알맞은 것은 가번의 CO2, CaCO3는 유기화합물로 분류된다고 그랬어요. 유기화합물이 아니라 어떤 화합물로 분류되고 있죠, 지금? CO2와 CaCO3는 무기화합물이죠, 무기화합물. 그래서 유기화합물이 아니라 무기화합물. 그리고 남은 CH4나 C2H6, C3H8은 포화탄화수소라고 그랬어요. 알칸 계열이 포화탄화수소죠. 다시 말해서 CN, HEN 플러스 E가 포화탄화수소. 자, 포화탄화수소는 안정한 탄화수소입니다.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다음에 CH4에서 결합각은 90도라고 그랬어요. 90도가 아니고 109도. 그리고 탄소의 수가 많아도 이성질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 탄소 수가 많으면 이성질체가 많을 가능성이 높죠. 거의 되면 많아집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우리가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해서 반응성이 상당히 큰 탄화수소죠. 10번 원소는 색깔이 없는 일원자 분자기체이며 반응성이 거의 없어서 비활성기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비활성기체는 영종 물질이죠.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게 네온, 아르곤, 헬륨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면 다음 탄화수소 중에서 단당류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이 물질은 여러분들 단당류는 일반적인 유기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유기물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포도당. 포도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글루코스. 그리고 C6H12O6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꼭 기억하세요. 단당류는 포도당이다. 이렇게 답을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12번 포화탄화수소 중에서 알케인 계열을 나타낸 것은 자, 우리가 발음할 때는 알케인이지만은 알칸 계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알케인 계열은 CN, HEN 플러스 E가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되고 반면에 알킨 계열은 가번, 알켄 계열은 다번이 알켄 계열은 가번, 알킨 계열은 다번이 되겠죠. 그래서 알켄 계열, 알킨 계열. 그래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나번은 포화탄화수소 단일결합, 그리고 가번은 이중결합, 다번은 삼중결합. 그래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하는 것은 불포화탄화수소로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면 결합전자쌍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적으로 치우치는 공유결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어떤 공유결합이라고 그러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들은 대부분이 보면 극성을 띠고 있죠. 따라서 극성을 띠는 공유결합이니까 극성 공유결합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할로겐 분자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할로겐 분자라는 것은 F2, Cl2, Br2, I2 그래서 불소, 염소, 브롬, 요도를 이야기합니다.
특유의 색깔을 가지며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색깔이 진해진다. 그리고 나번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므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진다. 수소기체와 반응해서 할로겐화 수소를 만든다. 원자번호가 작을수록 산화력이 작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원자번호가 작을수록 산화력이 커지죠. 따라서 물질 중에서 산화력이 가장 큰 것은 F, Cl, Bl, I라고 보면 산화력의 순서는 F가 가장 크게 됩니다. 반면에 산성의 세기는 I가 가장 크죠. 산성의 세기는 원자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02몰/L H2SO4 황산입니다. 황산 수용액 100ml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NaOH의 질량을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질량을 계산을 하는데 OH-의 질량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OH-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화를 하려고 하면 H+와 OH-의 농도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황산의 뭐를 계산을 하죠? 우리가 H+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H2SO4라는 황산은 H+와 SO4, E-로 나오겠죠. 그래서 H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 자체에서 황산의 몰이 0.2몰이란 말이에요. 그럼 2H프니까 H+는 2 곱하기 0.2몰이 되는 거죠. 황산이온은 0.2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H+의 농도가 0.4몰이 됩니다. 그러면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OH-도 몇 몰이 되나요? 0.4몰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NaOH를 우리가 g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물질로 전환을 했을 때는 또는 비교를 했을 때는 노르말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OH-나 H+는 1가기 때문에 노르말로 고쳐도 0.4 노르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노르말의 단위는 EQ/L니까 항상 문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0.4 EQ/L란 말이에요. 그러면 NaOH로 전환을 하죠. OH- 농도를 NaOH로 전환하는데 NaOH의 일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얼마죠? 40g. 왜? NaOH는 1가기 때문에 당량과 분자량이 같습니다. NA의 원자량은 23, O의 원자량은 16, H의 원자량은 1이 되죠. 자, 따라서 나타내면 EQ 없어지고 g/L. 지금 우리가 얼마를 이용을 하죠? 문제 조건에서 100ml를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00ml는 0.1L. 따라서 전체적인 단위를 g으로만 나타내게 되면 1.6g이 됩니다. 그럼 1.6g이 정답이죠.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황산의 조건을 이용을 해서 H+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H+의 농도가 OH-와 동일했을 때 중화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OH-를 NaOH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OH의 농도,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바꾼 다음에 NaOH 일당량에 해당하는 값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제3족 Al3 플러스 알루미늄이죠. 양이온을 NH4OH 수산화암모늄으로 침전시켰을 때 수산화 알루미늄이 콜로이드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가하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함께 가하는 물질은 염화암모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보세요. NH4OH로 침전시켰을 때 수산화 알루미늄이 콜로이드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첨가하느냐. 그러면 답과 문제 조건을 여러분들 매치를 시켜서 지금 수산화 암모늄, 그죠? 그래서 염화 암모늄. 그래서 암모늄을 비교를 해서 답을 찾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화환원 적정법 중에 하나인 과망가상 칼륨 적정은 주로 산성용액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분석액을 산성화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는 산을 찾는 문제죠. 자, 여기서 분석액을 산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산성물질을 우리가 주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과망간산 칼륨의 적정을 우리가 했을 때 산성 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입하는 용액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에서 황산을 많이 주입하니까 가번이 정답.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의 반응으로 철을 분석했을 때 10분의 N K민오포 팩터가 1.0, 1ml에 대응하는 철의 양은 얼마인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했을 때 과망간산 칼륨과 뭐를 비교를 하느냐 하면 철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철의 값을 계산하는데 철은 지금 여기 쪽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 2개를 비를 놓겠습니다. 10Fe 그리고 2K민오포. 그러면 철의 원자량이 지금 55.85예요. 따라서 10 곱하기 55.85g은 2 곱하기 과망간산 칼륨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158g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철을 X라고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망간산 칼륨의 g수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망간산 칼륨은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g수를 계산을 해요. 자, g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10분의 N 노르말이니까 10분의 N이니까 0.1 노르말이죠. 0.1 EQ/L예요.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과망간산 칼륨은 중성용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몇 당량? 5당량. 분자량은 158g. 그래서 158g 나누기 5로 나눠주시면 g/L가 나오죠. 몇 ml? 1ml. 따라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취하면 리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g수를 계산을 해보면 0.00316g이 나왔어요. 그래서 0.00316g일 때 철이 얼마만큼 소요되느냐. 따라서 X를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0.00585g이라는 철의 값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죠. 따라서 19번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기본 공식만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응식을 줬어요. 반응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과망간산 칼륨의 g수를 계산을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과망간산 칼륨의 g수를 계산한다는 것, 그리고 분자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화 측정에서 당량점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답은 실질적으로 측정이 끝난 점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측정이 끝난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측정이 끝나면 종말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은 측정에서 얻고자 하는 이상적인 결과이다. 다음에 분석물질과 가해준 측정액의 화학양론적 약이 정확하게 동일한 점을 말한다. 라번에 당량점을 정할 때는 지시약 등을 이용한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리고 21번. 다음 보일-샤를의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기체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일-샤를의 법칙이 가장 적용이 잘 되는 것은 이상기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기체라는 것은 뭐예요? 분자량이 작은 물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자량이 작은 물질. 실제로 보면 보일-샤를의 법칙이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기체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식이거든요. 따라서 이상기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체인데 분자량이 작을수록 적용이 잘 된다고 기억을 하고, 산소의 분자량은 O 16자리가 2개 있으니까 32, CO2는 탄소의 원자량이 12, O 16자리가 2개 있으니까 44, 그리고 NH3 질소의 원자량이 14, H의 원자량이 1, 따라서 17, 그리고 수소는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2, 그래서 정답은 바로 라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중에서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가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리튬이 플러스 1이죠. 나트륨 플러스 1, 칼륨 플러스 1, 칼슘은 플러스 2,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23번. 지방적 탄화수소 중에서 알칸유에 해당하며 탄소가 5개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의 구조적 이성질체 수는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탄소가 5개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1개를 변화를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에서, 자, 여기서
한 개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왼쪽이나 오른쪽 동일하게 똑같죠.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탄소를 붙여도 되고 여기를 붙여도 되고 그죠? 동일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개는 뭐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식을 나타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노말, 그리고 이소, 그리고 네오 따라서 이성질체는 5개. 그럼 결론적으로 탄소가 5개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펜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5개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 알칸계일이 펜탄인데 펜탄의 이성질체는 3개 이렇게 기억을 해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봐도 되죠. 그래서 화학식은 동일하나 구조식이 다른 것을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면 용액의 끓는점 얼음은 어느 농도에 비례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끓는점 얼음이라는 것은 끓는점 얼음 상수 곱하기 모랄 농도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끓는점 얼음 상수는 끓는점 얼음은 끓는점 얼음 상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모랄 농도에 비례하죠.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비례를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뭐가 정답이냐면 모랄 농도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25번에 보시면 염이수용액에서 전리했을 때 생기는 이온의 일부가 물과 반발해서 수산이온이나 수소이온을 내므로써 수산이온은 OH-, 수소이온은 H+입니다. 수용액이 산성이나 염기성을 내는 것을 가수분해라고 한다. OH-가 나오면 염기성, H+가 나오면 산성이 되는 거죠. 다음 중에서 가수분해에서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성을 나타낸다는 소리는 H+를 발생시킨다는 소리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나번에서 산성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NH4Cl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전리가 되죠? NH4 플러스 Cl-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생한 NH4 플러스 자체가 가수분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물과 반응을 해요. 자, 물과 반응을 하면서 NH3를 발생시키고 H3O 플러스를 발생시킵니다. H3O 플러스가 산이죠. 산.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금속 지시약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금속 지시약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EBT와 MX와 PV가 금속 지시약이고 답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죠? 자, 답은 같은 경우에서는 침전 적정에서 사용하는 지시약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버보시법에 의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고자 한다. 다음 중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더 많은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을 뭐라고 그래요? 정반응. 정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답은이 정답이죠. 반대로 N2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역반응이라고 하죠. 역반응은 압력을 낮추고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uSO4OH2, CuSO4가 황산구리, 물이 5개, 오수화물, 구리를 정량하기 위해서 0.5012g을 측량하여 물에 녹여서 KOH를 가했더니 CuOH2의 청백색 침전이 생긴다. 이때 KOH는 몇 g이 필요한가 그랬어요. 그러면 CuSO4OH2에 뭐를 가하죠? KOH.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발생해요? CuOH2라는 침전물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화물은 그대로 나옵니다. OH2.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되죠? Cu 빠져나갔고 OH가 2개니까 여기 개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K 2개 SO4니까 플러스 K2SO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CuSO4
OH2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CU가 63.54, S가 32, O가 16짜리가 4개, 그리고 H2O가 분자량이 18이죠. 5개. 그래서 여러분들 분자량을 계산하면 249.54예요. 294.54g. 자, 249.54g. 자, 그 KOH는 K 원자량이 39, O의 원자량은 16, H의 원자량은 1. 따라서 56이 됩니다. 2 곱하기 56g. 자, 그러면 지금 조건에서 CuSO4OH2가 얼마라고 했느냐면 0.5012 g일 때 KOH, X라고 하시면 되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의 값을 계산하면 납은 0.2250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반응식을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반응식 중에서도 KOH가 1개를 가지는 거와 2개를 가지는 것은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정수비를 찾아내기 위해서 반응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정수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양이온 정성 분석에서 디메틸 글리옥심을 넣었을 때 빨간색 침전이 되는 물질은 디메틸 글리옥심을 넣었을 때 빨간색 침전을 나타내는 것은 리튬입니다. 답번이 정답. 그리고 30번에 보시면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부피 분석법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부피 분석법으로 산화환원 반응에서 부피 분석법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에서 부피 분석법으로 바르게 된 것은 가번의 산화환원 적정법.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잡을 때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산화환원 적정법이라고 매치를 시켜놓고 답을 잡도록 하세요. 그리고 31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적외선 스펙트럼의 원리로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의 핵자기 공명, 나번의 전하이동 전이, 다번의 분자 전이 현상, 라번의 분자의 진동이나 회전 운동. 적외선 스펙트럼의 원리는 뭐예요? 분자의 진동이나 회전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CBT 시험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CBT 시험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용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CBT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BT 시험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반드시 핵심 이론이나 핵심 계산하는 문제, 실전 모의고사 부분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